페덱스컵 PGA 투어 플레이오프 1차전인 더 바클레이스에서 호주 출신의 제이슨 데이가 정상에 올랐습니다. 조 파운데이션 장학재단이 지난 금요일 장학금 수여식을 가졌습니다. 팰리세이즈팍 제임스 로튼도 시장이 코리아웨이 병기 사업을 위해서 주민투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플러싱 커머스 프로젝트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달부터 분양이 시작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시중 판매되고 있는 그라운드 비프 제품 일부에서 말고기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페덱스컵 PGA 투어 플레이오프 1차전인 더 바클레이스에서는 호주 출신의 제이슨 데이가 정상에 올랐습니다. 데이와 공동 선두로 출발했던 배상무는 4라운드에서 무너지면서 아쉽게 우승컵을 놓쳤습니다. 금홍기 기자입니다. PGA 플레이오프 1차전인 더 바클레이스 마지막 라운드가 열린 어제 3라운드까지 공동 선두 자리를 지키며 우승 후보에 올랐던 배상무는 응원하기 위해 많은 한인들이 골프장을 찾았습니다. 오늘 한국 선수들 모두 다 잘하고 있어서 기분 좋고 배상문 선수가 꼭 우승했으면 좋겠습니다. 3라운드까지 11 언더파로 호주의 제이슨 데이와 공동 선두를 달리던 배상무는 마지막 라운드에서 기세가 꺾였습니다. 같은 조에서 경기를 펼친 데이는 보기 없이 버디만 8개를 몰아치는 동안 배상무는 보기 5개를 포함 2 오버파로 대회를 마쳤습니다. 데이는 19 언더파를 기록하며 우승컵을 가져갔습니다. 배상무는 2탈 잃어 9 언더파, 공동 6위로 대회를 마감했지만 페덱스컵 순위는 34위에서 23위까지 11계단 끌어올렸습니다. 1차전을 통과한 100명의 선수들이 참가하는 플레이오프 2차전인 도이체방크 챔피언십은 오는 9월 4일부터 매사추세츠 노턴의 보스턴 TPC에서 열립니다. KBN 뉴스 금홍기입니다. 조 파운데이션 장학재단은 한인 청소년의 정체성 확립과 형편이 어려운 학생을 돕기 위해서 지난 2007년 설립됐는데요. 지난 금요일에 장학금 수여식을 가졌습니다. 지금까지는 뉴욕 한인회를 통해 전달했는데 한인회 분기로 인해 올해는 재단이 직접 장학생을 선발하고 장학금을 수여했습니다. 금홍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뉴욕 한인회장을 역임했던 조병창 회장은 가족들과 함께 조 파운데이션 장학재단을 설립하고 매년 한인 장학생을 선발해 8년째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조 회장은 어린 시절부터 불우이웃을 돕는 어머니를 보며 나눔과 배려를 가슴 깊이 느끼며 자랐다며 한인 청소년들의 정체성 확립과 재능을 키워주고 재정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 장학재단을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이세들이 잘 성장해서 성공적으로 돼서 미국 사회는 물론 우리 한국의 모국에까지도 도울 수 있는 그러한 훌륭한 한인 이세들로 성장되기를 바라는데 하는 거니까 그런 데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뉴저지 포트리에서 가진 장학금 수여식에는 조 파운데이션에서 선발한 8명의 장학생에게 각각 2,000달러씩 총 16,000달러의 장학금이 전달됐습니다. 수상자 중에는 특이한 이력을 가진 학생들도 많습니다. 탈북 청소년 출신으로 어려움을 딛고 명문대인 콜롬비아대 정치학과에 진학한 학생부터 몸이 좀 불편하긴 하지만 로스쿨에 진학해 공경에 처한 사람을 돕고 싶다는 학생까지 모두 다 한인 사회를 이끌어갈 재원들입니다. It's rare to find organizations like this one that are so dedicated to promoting education for the next generation, and for that I am just extremely grateful. 올해까지 100여 명이 넘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한 조 파운데이션은 나눔과 배려를 실천하며 한인 사회의 기감이 되고 있습니다. KBN 뉴스 금홍기입니다. 팰리세이즈팍 타운에서 브로드 애비뉴를 코리아웨이와 병기하는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제임스 로튼도 시장은 병기 사업을 위해서 주민 투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팰리세이즈팍 타운의 제임스 로튼도 시장은 코리아웨이 병기를 추진하고 있지만 단순한 사안이 아닌 만큼 최종 결정은 주민들의 의견에 따라야 한다며 주민 투표의 필요성을 밝혔습니다.
팰리세이즈 파크타운에서는 지난 6월부터 정치권 내 갈등이 불거지면서 한인 유권자의 표심을 의식한 병기 사업이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지난 2013년부터 코리아웨이 병기 사업을 추진해온 이강일 펠팍 한인 회장은 펠팍 한인 상권의 활성화와 문화 알리기 등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종철 신임 부시장도 코리아웨이 병기를 취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 주민들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펠팍에서 39년을 살았다는 한 타민족 주민은 찬성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대부분의 한인 주민들은 상권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에 앞서 펠팍 상권의 고질적인 문제로 꼽히는 주차난의 해결 등이 실질적으로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지난달 30일 해켄색의 코스코 주차장에서 2살 난 아이를 차 안에 방치한 한인 엄마 기억하실 텐데요. 사건 담당 변호사는 엄마가 실수를 한 건 분명하지만 아이를 잠에서 깨우고 싶지 않아서 그랬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난달 30일 뉴저지주 해켄색의 코스코 주차장에서 아이를 차량에 방치한 한인 엄마 이모 씨의 변호사는 아이를 홀로 둔 것은 잠든 상태였기 때문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당시 더운 날씨에 임 씨가 실수를 한 것은 분명하지만 아이는 다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임 씨는 곤히 잠든 아이를 깨우고 싶지 않아 잘못된 판단을 한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아이가 무사했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임 씨는 사건 당일 폭염주의보가 발령된 날씨에 문이 모두 잠겨있는 차량 속에 아이를 방치해 아동 안전 위해 혐의로 경찰에 연행된 바 있습니다. 이후 법원 출두를 명령하는 소환장을 받고 풀려났지만 재판 날짜는 아직 잡히지 않았고 양육에도 제재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변호사는 지난 20일 뉴저지주 대법원이 아이를 차량에 방치한 행위를 자동적으로 아동학대로 규정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린 것이 임 씨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플러싱 커먼스 프로젝트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1단계 공사의 완공이 이르면 2017년으로 앞당겨졌습니다. 다음 달부터 분양이 시작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뉴욕타임즈는 플러싱 커먼스 프로젝트의 분양이 이르면 다음 달부터 시작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플러싱 커먼스는 지난달 철제 구조물 설치에 막바지 공사에 이어 대략적인 건물의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21만 9천 스퀘어피트의 사무실과 상업공간, 148가구의 아파트 등을 짓는 1단계 공사는 이르면 2017년 완공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2단계 공사는 2021년 완공을 목표로 24만 2천 스퀘어피트의 사무실과 상업공간, 600가구의 아파트와 YMCA, 1.5에이커 규모의 플러싱 커먼스 공공플라자로 이뤄집니다. 뉴욕타임즈는 플러싱 커먼스가 완공되면 아시안 커뮤니티에게는 뉴욕시의 중심이 맨하튼이 아니라 플러싱 다운타운이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반면 플러싱 커먼스 프로젝트로 인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지역 한인 상권들의 고충도 조명했습니다. 업계 관계자들은 공사로 인해 주차 공간이 대폭 줄고 주차 요금까지 인상되면서 인근 한인 상점의 매출이 하루가 다르게 줄어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법인 김앤배의 김봉준 대표 변호사가 뉴저지 버겐카운티 일대를 관할하는 변호사 징계위원회 부위원장에 임명됩니다. 한인 최초 부위원장이고 4년 후에는 위원장 승격도 예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저지 대법원은 최근 뉴저지 남부 버겐카운티 지부에 변호사 윤리징계위원 27명의 명단을 확정하고 발표했습니다. 대법원은 특히 법무법인 김앤배의 김봉준 대표 변호사를 부위원장으로 지명했습니다. 부위원장 임기는 4년으로 9월 1일부터 공식 활동에 들어갑니다. 변호사 윤리징계위원회는 변호사들의 윤리와 규정 위반에 대한 조사와 함께 심의 절차를 거치고 경고와 시정 요구 혹은 파면을 집행할 수 있는 기구입니다. 김 변호사는 지난 2011년부터 남부 버겐카운티 지부에서 징계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매월 한 차례씩 열리는 정기 미팅에 참석해왔습니다. 법무법인 김앤배는 2019년 부위원장의 임기가 끝남과 동시에 위원장으로 승격이 예정된 상태라면서 이번 부위원장 임명도 한인 최초지만 4년 뒤에는 한인 최초 변호사 윤리징계위원장 탄생을 예고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밖에 한인 줄리 김 변호사와 제임스 리 변호사가 일반 위원으로 포함됐습니다.
갈려진 소고기는 햄버거나 스파게티 등 여러 가지 요리에 두루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중 판매되고 있는 48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무려 10개 제품에서 말고기 등 다른 고기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체프먼대학교의 음식과학연구팀은 지난주 48개의 간 소고기 샘플을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이 가운데 10개 제품에서 말고기 등 다른 고기가 들어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습니다. 샘플 중 1개에서는 성분표와 전혀 상관없는 동물고기가 들어가 있었고 9개에는 소고기 이외에 다른 동물고기가 섞여 있었고 다른 2개의 샘플에서는 말고기가 채취됐습니다. 현재 미국 내에서는 말고기 유통이 금지돼 있습니다. 연구팀은 1995년 이후 고기 성분에 대한 공식적인 연구가 없었다는 것이 큰 우려사항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연구팀은 의도치 않게 한 기계를 통해 여러 가지 고기를 처리하면서 섞인 것일 수 있지만 값이 저렴한 다른 동물의 고기를 의도적으로 섞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렇게 잘못된 성분표를 가진 고기들은 주로 온라인으로 유통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대해 음식 유통 전문가들은 소위 음식 사기가 없어질 수 있도록 철저한 조사와 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올해 뉴욕시의 무상 프리케이 프로그램이 대폭 확대됐는데요. 특히 퀸즈 지역에서는 올해 2만 3천여 명의 아동이 등록했습니다. 지난해보다 70% 이상 늘었습니다. 뉴욕시에 따르면 퀸즈 지역에서 9일부터 시작되는 프리케이 프로그램에 등록한 아동이 2만 3천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1만 4천여 명보다 70% 이상 늘었습니다. 올해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프리케이 인원을 크게 확대했습니다. 뉴욕시 5개 보로 전체에는 1,700개의 프리케이 기관이 운영될 예정이고 시가 목표한 7만 명이 프리케이 종일반에 등록했습니다. 종일반과 별도로 오전반에 다닐 아동 4,500명에 대한 온라인 접수도 받았습니다. 맞벌이를 하지 않는 일부 학부모들은 오전반 자리가 부족하다며 이를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편 뉴욕시는 프리케이 자리가 남아있다며 수업 첫날인 9일까지 등록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접수는 등록 프로그램인 킨더가튼 커넥트를 이용하거나 기존대로 거주지 인근 학교를 방문해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전화 신청도 가능하며 전화 접수 시 한국어 통역 서비스도 제공됩니다. 뉴욕시 옐로캡이 앱 기반 택시 서비스 우버에 대항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우버처럼 옐로캡을 예약할 수 있는 스마트폰 앱이 출시됐습니다. 크레인스 뉴욕은 우버의 서비스 확장으로 옐로캡의 메달리온 가치와 손님이 모두 떨어지고 있다며 이에 대항하기 위해서 택시 예약을 위한 앱 아로가 출시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앱은 우버와 비슷하게 스마트폰으로 주변에 있는 옐로캡이나 그린캡을 부를 수 있고 앱에 입력한 개인 크레딧 카드를 통해 결제할 수 있습니다. 예약할 때 수수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현재 우버를 통해 옐로캡을 예약할 경우에는 $2의 수수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다만 우버는 세계 각지에서 사용되고 있지만 아로는 현재 뉴욕시에서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개발업체는 우선 옐로캡 7,000대를 등록시키고 서비스를 시작한 후 규모와 지역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잠시 후 KB 뉴스가 계속됩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옥스포드 팔레스 호텔에서 글로벌 한식 문화 국제 포럼이 개최됐습니다. 포럼에는 8개 나라 14개 도시의 해외 협의체 대표들이 참석하고 한식 세계화의 방향과 과제에 대해 의논했습니다. 김지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오늘 오전 옥스포드 팔레스 호텔에서는 한국농림축산식품부와 한식재단이 주최하고 미서부 한식세계화협회가 주관하는 글로벌 한식문화 국제 포럼이 열렸습니다. 재단과 세계체 간 원활한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여 모든 세계인이 우리 한식을 즐기고 행복해하는 그날을 앞당기도록 함께 노력해 나갑시다. 포럼 1부에는 제임스 한 LA 한인 회장, 김현명 LA 총영사를 비롯해 영김 캘리포니아주 65지구 하원의원의 축사가 이어졌고 데빌뉴 LA시 의원과 미셸 박스틸 오렌지 카운티 슈퍼바이저 측의 감사장도 전달됐습니다. 한식의 세계화를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포럼에 참여한 관계자들은 전통 한식을 그 나라에 맞게 현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나같이 입을 모았습니다. 윤숙자 한국전통음식연구소 소장은 해외 한식 협의체의 역할과 과제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한식이 세계로 뻗어나가기 위해서는 스토리텔링이 담긴 한식 문화 소개, 지속적인 한식 교육, 상업 컨설팅 교육 등 현지와의 소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소통을 하시라. 소통이 참 중요했어요. 그래서 회원 간의 소통, 지역사회 간의 소통, 음식과 음식 간의 소통, 그런 소통을 해야 한국 음식이 더 발전할 것이고 고급화될 것이고 세계화될 것이다. 한식재단 측은 2017년까지 전 세계 2만 개의 한식당 운영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깨끗하고 고급화된 한식을 전파하기 위해 미서부 한식 세계화협회는 올해 안으로 음식점 인증 제도도 도입할 예정입니다. 전 세계에서 음식 세계화에 성공한 나라들이 중국이나 일본 그리고 이태리 모든 나라가 그 음식 그 인증제를 함으로 인해서 많은 발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근본 우수 한식당 인증제 사업을 현재 진행 중입니다. 한식의 세계화. 단순히 생산과 소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식 문화가 물류와 관광으로 이어져 경제적 효과를 가져오도록 8개국 14개 도시 협의체의 역할이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세계에 불고 있는 한류의 바람을 타고 한식도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해외 한식 협의체는 앞으로 각 나라에서 전통 음식의 현지화에 앞장설 계획입니다. TVK 뉴스 김진입니다. 월드 리포트입니다.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변신하고 있는 일본이 자위대의 훈련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전쟁 반대 시위에 맞서 집단 자위권의 필요성을 부각시키겠다는 속셈으로 보입니다.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후지산에서 불과 3km 떨어진 목표 지점으로 실수 없이 포탄이 떨어집니다. 육상 자위대 2,300여 명이 적군이 점령한 섬 탈환 작전 훈련을 벌이고 있습니다. 수송기가 오가고 정찰, 포탄 사격. 섬 탈환 작전의 시작부터 끝까지를 친절한 설명과 함께 숨 돌릴 겨를 없이 보여주며 관람객들의 시선을 끌어당깁니다. 実際動画とかで見たことはあったんですけど、実物見ると迫力とかは全然違いましたね。 집단 자위권을 통해 전쟁하는 나라로 가는 일본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지만 훈련장에서는 감탄사가 절로 터집니다. 日本を守っていく人だからここにおるんだなっていうのを感じました. 해마다 이맘때 공개되는 육상 자위대 훈련 장면은 중요한 홍보 수단의 하나로 자리 잡았습니다. 올해 일반인에게 공개되는 훈련 입장권 추첨에는 17만여 명이 몰려 2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전차 이름이 새겨진 과자, 전투기, 잠수함 모형은 아이들뿐 아니라 어른들에게도 익숙한 선물이 됐습니다. 会社の同僚と上の人たち 북태평양 한가운데 검은 연기와 함께 물기둥이 하늘 위로 치솟습니다. 해상 자위대는 소속 잠수사들이 수면 위에 떠 있는 귤의 폭파 제거 장면을 영상에 담아 공개했습니다. どのような任務であっても今我々がここで培っている能力を応用するということになるんだと思います. 가나가와현 아스기 기지에 실전 배치된 신형 초계기 P1의 내부도 처음으로 선보였습니다. 앞으로 달라질 자위대의 모습을 국민들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도록 하겠다는 의도지만 전쟁 가능성에 대한 불안감으로 자위대 지원자는 작년보다 10% 이상 떨어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지난 27일 시카고 데스플레인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된 한인 부자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쿡카운티 셰리프국은 두 사람의 사망 원인은 일산화탄소 중독이라며 고의적인 의도가 없는 사고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병원으로 후송된 김태일 씨의 부인 김효식 씨는 외부 자극에 반응하고 있으며 호전될 기미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0대 한인 여대생이 라과디아 공항에서 연방교통안전국 소속 검색대 직원에게 성추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연방교통안전국 소속 검색대 직원은 25일 오후 8시께 솔트레이크시티에서 라과디아 공항에 도착한 한국 출신 여대생에게 칼 같은 무기가 있는지 추가 검색을 해야 한다며 피해자를 화장실로 데려가 성추행을 저질렀습니다.
경찰에 체포된 용의자는 2급 감금, 3급 성추행 혐의 등 3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뉴욕 총영사관을 비롯한 총 22개 재외공간 감사 대상 기관을 선정하고 발표했습니다. 뉴욕 총영사관과 유엔 한국대표부는 다음 달 12일에서 23일 사이 국정감사를 받게 됩니다. 감사위원으로는 나경원 위원장을 비롯해 이재호, 이주영, 정병국 의원 등 새누리당 의원 3명과 김성곤, 원혜영, 신경민 의원 등 민주통합당 의원 4명을 합쳐 총 7명입니다. 한인으로는 처음으로 뉴저지 포트리 교육위원회에 오른 박유상 씨가 이사를 이유로 교육위원직에서 사임합니다. 박 의원은 지난 2007년 포트리 교육위원회 당선된 이후 3선에 성공하는 등 주민들의 지지를 받아왔습니다. 박 의원의 사퇴로 생긴 공석은 다음 달 28일 열리는 원래 회의에서 후임자를 지명할 계획입니다. 박 의원의 사퇴로 포트리 학군의 한인 교육위원은 에서한 실버위원 1명으로 줄게 됐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화요일은 화창한 가운데 덥고 습한 날씨가 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92도, 섭씨 33도, 밤 최저 기온은 75도, 섭씨 24도로 예상됩니다. 수요일도 화창하고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목요일 역시 덥지만 오후부터는 천둥 번개와 함께 소나기 올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